이거 저분이? 샀어? 저런 거 얼마야? 5,000원? 말랑거리는 거야? 스트레스 풀리니? 숙제 다 했어요? 몇 점 나왔어요? 네? 2점? 20. 인체. 누가 영상 안 봤지? 알았어. 몰아서 봐, 주말에. 봐야 그래도 좀 기억이 날 거야. 이미 한번 배우긴 했는데요. 그래도 다 까먹었을 거예요. 토요일 한번 볼까? 네. 교시 봐야 돼. 알겠어요? 자, 숙제 펴보세요. 숙제 다 했죠? 숙제 안 하신 분. 못했어? 뭐네? 이제 왔네? 센 안 했어? 정석은요? 정석도 아예? 했어? 좋아요. 주말에 조금 밀린 것 좀 하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자. 정석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정석. 설명 질문 있니? 정석이 우리 5문제가 숙제였어요. 유제 이제 2-1부터 5까지였거든요. 뭐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문제, 유제가 기본적인 문제도 있었는데요. 조금 어려운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29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저기 31페이지 유제 2번, 5번, 4번, 5번 괜찮아? 해결 다 됐어요? 질문 2-3번 한 개? 2-5번 그러면요 어차피 봐야 되니까 29페이지에 유제 2-3번 펴보세요. 2-3에 몇 번 해볼까? 둘 다? 세 개 중에 몇 개 해볼까요? 1번 하나? 1번 볼게요. 자, 우리 얘를 인수분해 하래요.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복잡하네요. 일단 뭐 두 개씩 묶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쭉 보세요. 이게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뭔가 봐야 돼. 그러면 x세제곱,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네. 자, 그러면요. 우리 x에 대해서 이제 고차식이야. 고차식이라는 건 3차식 이상을 고차식이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 고차식의 인수분해 중에 하나 가능한 게 있었던 게 조립제법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조립제법. 조립제법은요, 나머지를 0으로 만드는 사실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냥 우리 이거 있잖아요. x 세제곱에 개수부터 이렇게 하나씩 쓰는 거야. 적지는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개수만 다 이렇게 써놓고, 조립제법이 되는지 확인도 해보면 좋아요. 근데 어떤 수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를 만들어줄 자신 있어요? 혹시? 자신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문자로 개수가 나와 있어도요. 그거를 조립제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조립제법. 근데 개인적으로 좀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좀 출제자 의도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요. 딱 보이게 만들어놔. 조립제법이 되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느낌 올 거야. 그러면 조립제법은 좀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 두 개 묶는 것도 없고 뭐 인수분해 공식 쓸 것도 없으니까 얘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로 가야 돼요. 내림차순. 웬만하면 다 풀려요. 자, 그러면 문자를 딱 봤을 때 x는 최고차항이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p를 보니까 여기서 세제곱 나오네.
근데 Q는요, 아무리 다 전개를 해도요, Q는 최고가 제곱이 나와. 그래서 얘는 Q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걸 다 정리하지 마시고요. Q의 제곱이 나올 만한 것만 딱 눈으로 봐요. 그럼 여기서 얘 나오고요. 그 다음 얘랑 얘를 곱하면 Q의 제곱이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Q의 제곱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고요. 개수가 얘는 마이너스 P죠? 그럼 전부 마이너스를 묶어주면요. 얘는 X 더하기 P 그리고 Q의 제곱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Q의 1차 항을 찾으려고 봤더니 Q의 1차 항은 없네요. 그러면 좀 더 편하다. 그러면 나머지 거에 대해서 그냥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X 세제곱 남고 3P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하면 3P 제곱 X. 그 다음에 얘는 P 세제곱이죠.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얘네 4개가 1, 3, 3, 1이고요. X제곱, 세제곱, 제곱, 1제곱. P에 없고요. 1제곱, 2제곱, 3제곱이니까 얘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P 그리고 Q의 제곱 나오고 얘는요. X 더하기 P 전체의 세제곱으로 바뀌죠. 그러면 X 더하기 P가 공통인수가 돼서 묶이겠네. 그래서 X 더하기 P로 묶어요. 그러면 얘 먼저 쓸까요? 그러면 X 더하기 P의 전체 제곱이 남죠. 전체 세제곱인데 X 더하기 P로 묶었으니까 제곱이 남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Q제곱이 남죠. 그러면 얘 안에를 보니까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도 써서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X 더하기 P. 자, 합차 공식은요. 앞에 거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면 돼요. 그럼 X 더하기 P 빼기 Q.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이번엔 빼면 되겠죠. 그래서 합차 공식이 되겠다. 더해야 되죠, 이번에. 그래서 빼고 더하고 해서 전부 1차식이죠. 1차식일 때는 이제 더 이상 되는 거 없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어렵죠. 내림차수는 먼저 일단 하는 걸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경험으로 푸셔야 돼요. 됐죠? 자, 또 없어요? 그럼 넘어가서 2-5번 볼까요? 유제 2-5번 해보세요. 지워도 될까요? 자, 우리 주어진 식 있죠? 얘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A, B, C 문자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딱 주어진 걸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냐면요. 여기 세제곱에서 많이 봤어요. 이거랑 관련해서 근데 얘는 뒤에 빼기로 나오죠. 근데 이거 뒤쪽에 이제 덧셈이 됐을 때도 이제 바꾸는 게 있는데 이게 외워놓으면 좋은데 못 외웠으면 유도하는 과정을 좀 떠올리면서 유도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일단 전체를 2분의 1로 먼저 묶어야 되죠. 2분의 1로 전부 묶으면 처음 좀 헷갈리니까 해볼게요. 그러면 전부 2가 붙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2분의 1로 묶는 거. 원래 빼기가 아마 익숙할 거야. 그러니까 빼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 있고, 자, 여기서 x제곱 하나 가져올게요. x제곱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y제곱 하나 가져와요. 그리고 2xy 가져오면 얘네 3개가 묶이면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일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제곱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z제곱 하나 가져와요. 그럼 y제곱은 이제 다 가져왔죠. 맞죠? 그 다음에 자 y제곱 z제곱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요 얘 가져오면 돼요. 그럼 2y z가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z제곱 가져오고요. 그럼 z제곱도 다 썼어요. 이게 2가 있어야 돼요. 미안해요. 다 있어야 돼. 그 다음에 x제곱 하나 가져오면 x제곱도 다 썼어. x제곱 가져오고 마지막에 2zx 이렇게 해주면 완전 제곱식 3개 합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y 전체 제곱, 얘는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z 더하기 x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한 건가요? 얘는 인수분해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합의꼴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냥 곱셈의 공식의 변형인 거야. 이쁘게 바꾼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보통 마이너스로 됐으면요. 주어진 게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데 원래 마이너스가 더 익숙할 거예요. 근데 플러스도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x랑 y를 한번 더해봐요. x랑 y를 더하게 되면 2a죠. 여기가 2a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y랑 z를 더하게 되면 a 없어지고 b 없어지고 c가 2개 남아요. 이 c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2b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요. 2분의 1에 얘는 2a 제곱이니까 4a 제곱 그러면 4b 제곱 4c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2를 분배해주고 2로 묶을까요? 그러면 2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어렵죠? 그리고 이수분해는 아니었고 변형 공식인데 그냥 구분 없이 다 모아서 이게 다 계속 같은 단원이니까 할 줄 아셔야 돼요. 한번 날 잡고 공식 한번 딱 모아서 싹 외워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빨간 글씨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우리 짐도 나가야 되긴 하는데 쌤 질문 먼저 받고 다시 돌아올게요. 쌤 켜보세요. 쌤은 자 219부터 255 전부 풀어보는 게 숙제였죠. 자, 쌤 질문 전부 불러주세요. 247번. 네. 49. 55도. 끝. 자, 일단은 정석보다는요, 센 위주로 조금 숙제를 하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조금 밀려가지고 못했다 싶으면은 센부터 하세요. 센. 알겠죠? 정석은 완벽히 볼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친구한테 좀 물어봤는데 친구도 이제 강사 쪽에 있어요. 저희 고등 시대인대 쪽에 이제 있는데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그쪽에서는 이제 정석책 쓰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거기는 어차피 다 고등 대상이니까. 근데 고등학생들이 정석을 아예 안 쓴대요. 거의. 왜 안 쓰는데 우리가 왜 하냐면요. 우리가 선행이잖아. 선행에서 근데 정석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정석책을 딱 봤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문제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되게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석책을 그냥 기본 문제 유제 이 정도만 좀 갖고 가도 충분해요. 어차피 고난도는 나중에 뒤에서 모든 책에서 정석에 있는 거 같이 다 다루니까 기본 문제랑 이제 필수 예제 있죠? 필수 예제랑 유제는 꼭 잡아가시고요. 그것도 좀 버겁다 싶으면 밀렸다 싶으면은 센 유형 정리만 하세요. 아시겠죠? 꼭 따라오셔야 돼요. 밀린 거. 자, 242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렇죠.
자,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자, 우리 인수분해는요, 맨 처음에 공통인수로 몇 개 묶어보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 공식을 쓰는 거였어요.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곱셈 공식은 그냥 거꾸로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가 뭐였죠?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이 보기차식이었어요. 보기차식. 그 다음에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는 정리하는 거였고, 근데 거기까지가 거의 중학교 내용이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인수정리에 의해서 조립제법. 그래서 차수가 좀 높을 때 있잖아요. 조립제법. 얘가 적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수가 높잖아. 4차식이잖아요. 그렇죠? 3차식, 4차식. 그리고 문자가 보통 한 종류로 나와 있을 때는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었죠? 7번째. 상반방정식이. 상반식 또는 대칭식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개수가 대칭인 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 되나요? 예, 플러스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되나요? 예, 지금 대칭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조립제법 한번 해볼게요. 자, 조립제법은요, 개수를 전부 가져와요. 자, 조립제법이 인수정리랑 관련되어 있는 거긴 한데, 인수정리, 어떤 걸 이용했길래 조립제법이다. 이거 이해할 필요 1도 없어요. 조립제법은요, 나중에 거의 안 쓰이긴 해요. 진짜 이제 3차식, 4차식 이제 인수분해 할 때 잠깐 쓰이고요. 깊게는 진짜 안 나와. 그래서 인수정리랑 관련돼 있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조립제법 하실 줄만 아시면 돼요. 1. 조립제법 한번 해볼까요? 뭘로 해야 여기가 0이 될까요? 다 더하면 안 되죠. 0이 안 돼. 그 다음에 건너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요. 얘 계산하면 플러스 2. 건너의 합이 같으면 마이너스 1로 하면 되는데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맨 끝에 있는 거에 풀마 약수를 해야 되는데 풀마 약수 1과 마이너스 1 이미 해봤어. 안 돼. 그럼 얘 조립제법 아니네. 그래서 얘는 대칭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대칭이 아니죠? 그거의 변형이었던 거야. 자, 정 가운데 딱 잘랐을 때 좌우가 약간 비슷은 해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대칭은 아니죠? 그래서 변형인데 한번 가봅시다. 자, 얘는요, 우리 등식이면요, 가운데 거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는데 등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x제곱으로 얘 전체식을 묶어요. 분배 법칙 한다고 생각해. 그럼 얘는 x제곱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x로 들어오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x분의 1, x제곱분의 1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요. 이제 차수가 동일해 보이는 것들 있죠. 동일하진 않지만 동일해 보이는 것끼리 묶을게요.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얘를 두 개 묶어주면요. x 마이너스 x분의 1 빼기 4로 바뀌어요. 그럼 얘도요. 치환을 이용해서 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과 x 마이너스 x분의 1을 동일한 문자로 치환을 할 수가 있어. 얘를 t로 치환을 해봐요. 그러면 얘 가져와서 양변을 제곱해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좌변은 뭐냐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2로 전개가 돼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t의 제곱 플러스 2로 바꿀 수가 있구나. 그래서 가져와서 써주면 얘는 t의 제곱 플러스 2로 바뀌고요. 얘는 마이너스 t 빼기 4.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었겠네요. 변형이죠, 변형. 대칭식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x제곱 내비두고요.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고요. 크로스 공식 되네요. 그래서 그러면 x제곱에 t 플러스 1, t 빼기. 자, 그러면 다시 돌려 원상복구 해주면 x 빼기 x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x 빼기 x분의 1 빼기. 자, 그러면 이 x제곱에서 x 한 개는 얘한테 하나 분배시켜주고요.
또 하나의 x는 뒤에 거에다 분배를 시켜주면 분모의 x가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얘한테 x 곱하면 x제곱, 얘한테 x 곱하면 플러스 x, 얘한테 x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다음 x를 얘한테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더 인수분해가 안 되죠. 크로스 공식 안 되면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대칭식의 변형이었어요. 쉽지 않죠. 다음 244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244번은요 주어진 예식이랑 같은 걸 찾아야 된대요. 근데 힌트가 위에 있는 주어진 등식 이용해서 좀 변형을 시켜야겠네요. 이거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식을 단순히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요 보통은 인수분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거 뒤에 있는 세 개가 뭔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뒤에 있는 세 개가 완전 제곱식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4개짜리는요 보통 이제 보기차식이랑 좀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합차 공식 많이 써요. 그래서 1만 내비두고요. 마이너스로 3개 묶어봐요. 그러면 4a 제곱 4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바뀌죠. 그럼 뒤에 있는 게 4 마이너스 4 1이니까 2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있죠. 그걸로 인수분해 공식 이용할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근데 1은 1의 제곱이랑 똑같죠. 그래서 합차 공식 써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1에서 뒤에 거를 전부 빼요.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1 이번에 2개 더해요. 플러스 2a 마이너스 b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줄까요? 모양이 b 더하기 1이 보이네요. b 더하기 1. 근데 이거 여러 가지 좀 해봐야 되겠네. 귀찮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볼까요? 자, b 더하기 1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a잖아요. 그럼 얘 두 개가 마이너스 2a로 바뀌면은 마이너스 4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a 더하기 1을 b 넘어가면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2b. 그러면 플러스 8ab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있네요. 3번. 운이 좋았네요. 없으면 다른 것도 찾으러 가셔야 돼요. 이건요 운이 좋았던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나온 게 물론 출제자 의도 좀 따라가니까 한 번에 나오긴 했는데요. 안 되면 다른 것도 찾으러 가셔야 돼요. 어렵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랑 이제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조금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기억나세요? 오늘 일단 배우긴 할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검산식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검산식. 잘 보세요.
자, 위에 전체에 주어진 식을 잠깐 fx라고 놓을게요. fx라고 놓으면 자, 그거를 x-a로 나눈대. 그러면 검사한 식을 써보면 fx라는 식이 나눠지는 식이고요. 나누는 식이 x-a가 되고요. 네, 몫은 모르니까 우리가 qx식이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를 써야지 검산식의 완성인데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몇이에요? 0이죠. 그래서 0을 더해야 되는데 의미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우리 검산식을 이렇게 써놨을 때는요. 제대로 나눗셈을 했는지 검산했을 때 그러면 계산했을 때 검산한 게 등식이 성립하면 검산을 잘했다. 이제 나눗셈을 잘했다고 검산을 한 거야. 산수를 검산했다. 검산식이야. 그러면 무조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등식이냐면 항등식이 돼요.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모양이면 무조건 항등식이 돼야 돼. 맞죠? 항등식은요, 오늘 할 건데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x에다가 똑같은 수를 막 넣어도 되죠. 항상 그러면 참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x에다 뭐 넣고 싶어요? x에다가 a라는 수를 넣어보고 싶어. 왜? 우리 오른쪽에서 qx라는 식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qx를 없애게 만들려면 곱해진 애가 0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 있게끔 양변에다 a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x에 a가 들어가면서 fa가 되고요. 우변은 뭐가 돼요? 우변은 0이 돼요. 이게 인수정리인 거야. 그래서 x-a로 나누어 떨어졌어. 그러면 식을 써봤더니 검산식을 써봤더니 fx를 검산식을 써봤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돼 있네. 근데 인수분해가 돼 있는 것 중에서도 x-a를 인수로 갔네. 인수정리야.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인수정리.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인수정리를 만족시킨다. 그러면 x-a로 나누어 떨어지면요. 얘가 0이 되는 a 값을 처음 식에다 대입하면 무조건 0이랑 같아야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따 얘기할 거지만 나누어 떨어진다. 얘 검산식에서 인수를 갖는다. fa가 0이다. 얘네가 하나 세트로 외워주셔야지 얘가 인수정리 완성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양변에다 a를 넣을 거야. 그럼 fx에다가 a를 다 때려 넣으면 얘 전체의 식이 0이랑 같다고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는 우리 삼각형 관련된 이제 무슨 삼각형인지 찾으려면 사실 원래 무조건 방정식이 있어야 돼. 근데 딱 식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항등식 관련돼서 나온 개념이구나. 그럼 다 넣어야 돼요.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결국에 이 ABC의 관계식을 찾으려면요. 관계를 찾으려면 결국에는 인수분해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 하려고 봤는데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네요. 근데 이제 최고차항이 제일 큰 게 C 세제곱 있고요. B도 세제곱. 그러면 없죠. 맞죠? 그러면 빠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는데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죠. 맞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제 인수분해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럼 얘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어렵다. C세제곱. 두 개 묶어볼까요? B제곱, B 더하기 C. C제곱 그냥 B 더하기 C. B 더하기 C가, 여기 뭐 없네. 조립제법도 안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그럼 A제곱 두 개 묶으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묶어주면, 될 것 같나요? 될 것 같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서도 나오니까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요, 두 개 이렇게 묶을게요. 두 개. 자, 얘는 a제곱을 묶어요. a제곱을 묶으면 a 빼기 b 빼기 c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거 먼저 해볼게요. 자, 얘를요, 두 개 묶으면 b제곱 b 플러스 c가 되고, 얘는 c제곱으로 묶으면 b 플러스 c가 돼요. 그러면 b 더하기 c가 공통인수니까 얘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는 얘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공통인수니까 또 두 개를 묶어줄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해야지 저 a가 양수로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봅시다. 마이너스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는 플러스 a만 들어오죠. 플러스 a가 들어오고, 얘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공통인수가 또 보이죠. 그래서 두 개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내림차원 정리를 이제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첫 번째 방법이었죠. 공통인수로 두 개 묶어보는 거. 어렵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묶어보시면, a 빼기 b 빼기 c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들어오겠죠. 두 개를 묶으면 a제곱 들어오고, 분배해서 딱 들어오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럼 얘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요, 이제 하나의 항이 0이고, 또 곱해진 하나의 항이 또 얘가 0이 되는 경우에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거에서, 자, a랑 b 더하기 c가 같으면 얘는 0이 되죠. 근데 우리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랑 같으면 얘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맞죠? 두 변의 길이가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길어야지 접어서 삼각형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얘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얘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같아지면 얘가 0이 되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였어요. 맞죠? 그러면 빗변이 a여야 되죠? 그럼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가 a가 되고 얘가 b, c 이렇게 되면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들어주죠. 따라서 얘는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그러면 밑변을 c라고 하면 우리가 b를 높이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 bc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다. 직각삼각형이었기 때문에 넓이를 찾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갑자기 좀 새로운 것들 있죠? 새로운 것들만 좀 몇 번 체크해 놓고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틀릴 만한 게 잘 안 나와요. 너무 이제 지저분한 거 잘 안 나오거든요. 실제 시험에. 그 다음에 249. 저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의 합에 2abc로 나눈 거 찾는 게 문제예요. 자, 이것 좀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과 a 더하기 b 더하기 c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거 인수분해 곱셈 공식 중에서 제일 복잡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요. 자, 세 개 각각의 제곱, 세제곱의 합이 나오려면 먼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곱해주면 되는데 잡다한 게 많이 나온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a, b를 한 번 빼주고요. b, c도 한 번 빼주고 ca도 한 번 빼줘. 근데 세 번이나 너무 많이 빼줬어. 그래서 3a, b, c를 한 번 더해줘야지 쟤랑 똑같이 나온다 했었죠. 스토리 잡고 외워야지 개수 안 틀려요. 됐어요?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금 0이래요. 얘가 0이네. 그러면 0이랑 곱해져 있는 얘 전체가 싹 날아가죠. 따라서 얘는 3abc랑 똑같은 거야. 3abc랑.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의 총합이 3abc랑 똑같대요. 그러면 얘 위에다가 3abc만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약분해서 2분의 3이네요. 괜찮죠? 그래서 a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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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제곱 제곱 제곱의 합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은요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런 거 자꾸 응용시키기도 하고 어렵게 그냥 단순 기본 공식도 되니까 기억을 미리 해놓으면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251번 세자연수에 대해서 값을 구하라. 자, 251번. 자, 연속하는 세자연수. 이게 중요한 키워드죠. 이거 안 봤으면 아마 풀기가 안 나왔겠죠, 답이. 그래서 연속하는 세자연수고요. A가 제일 작고 B가 그 다음 작고 C가 제일 크대요. 그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래요. 얘는 방정식도 아니고 뭐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 어떻게 할까요? 근데 뉘앙스 자체가 얘가 다른 단원이랑 좀 섞여 있어도요. 인수분해라는 문제, 인수분해 관련된 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식 복잡하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인수분해하거나 이쁘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할 건데 복잡하네요. 먼저 최대한 공통이 있는 걸로 묶어볼까요? A 제곱끼리 묶으면 뭐 마이너스까지 묶으면 B 빼기 C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얘는 A로 묶고요. B제곱 빼기 C제곱이니까 B 빼기 C도 나올 것 같고요. BC로 묶으면 마이너스 BC로 묶으면 B 빼기 C. 그럼 두 개 묶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로 내림처럼 정리하지 말고 두 개 한번 묶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얘 두 개 묶을 거고요. 얘도 묶고 얘 두 개로 묶어요. 최대한 공통인수로 나오게끔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어주면 B 빼기 C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A로 묶으면 A에 B제곱 빼기 C제곱이니까 바로 합차 공식 쓸 수 있을까요? 얘도 심화 가정이니까. 될까요? 안 되면 묶어서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BC로 묶어야 되겠네. 그러면 B 빼기 C로 공통인수가 나오네요. B 빼기 C, B 빼기 C, B 빼기 C.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일단 묶이면요. 그 안에서 금방 돼요. 좀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면 B 빼기 C로 묶을 건데 A가 양수, A제곱은 양수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마이너스 B 빼기 C로 묶을게요. 그러면 A제곱만 나오고 마이너스 BC로 묶으면 얘가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면 B 더하기 C의 A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로 묶고 마이너스까지 묶어야 되니까 플러스 BC 이렇게 정리가 이쁘게 되겠죠. 딱 봤을 때 뒤에 있는 식에서 얘는 크로스 공식 될 것 같죠. 그래서 두 개의 곱이니까 B, C의 곱으로 해서 1, B랑 C를 더했을 때 나오네. 근데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합이 돼서 가운데 거 크로스 공식 되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B 빼기 C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A 빼기 B, 그 다음에 A 빼기 C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놓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보통은 우리가 이쁘게 순환식을 만들거든요. 순환식 한번 만들게요. 지금 마이너스를 얘 뒤에 거, 얘한테만 딱 곱해주면요. 자, 얘부터 쓸게요. A 빼기 B, 그 다음에 B에서 C 빼고, 그 다음에는 C에서 A 빼는 걸로 바뀌네요. 자, 그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세 수의 각각 옆에 붙어있는 차이는요, 1씩 차이가 나요. 근데 A가 B보다 작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에서 3 뺐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 다음에 B에서 또 C를 뺐대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얘는요, 두 개 차이가 나죠? C랑 A는 두 개 차이가 나야 돼.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럼 답은 플러스 2가 답이 되겠네요. 이런 유형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좀 참신하죠? 그래서 2월까지 다 됐고요. 자, 우리 진도 그 개념 먼저 하고요. 우리 정석 측에서 지금 인수분해 좀 뒤에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개념 정리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석을 할게요. 정석은 그냥 문제 유형, 새로운 유형 뭐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센은요, 페이지 다시 앞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24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백문을 이제 필기노트 한번 펴보세요. 필기노트. 적어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적어보시고요. 자, 우리 세 번째 이제 단원인데, 정석책 기준으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센 기준으로 좀 우리가 가기로 했었죠. 우리가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쉬는 거 아세요? 재헌절이죠. 7월 17일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얘가 공휴일이 아니었어.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안 쉬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7월 17일 재헌절이라고 해서 법정 공휴일로 이번에 쉬거든요. 그래서 진도 계획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좀 있으면 방학도 하고 이제 내신 준비 지금 당분간 안 하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원인데요. 자, 그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보통 단원 이름인데 인수정리가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인수정리이기 때문에 인수정리까지 좀 단원 제목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우리 세 개의 파트로 이제 같이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항등식인데 우리 중1 때 처음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 항등식은 이제 등식에 포함되는 애인데요. 자, 우리 등호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면 걔는 전부 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등식은 우리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두 종류는 아니야. 왜냐면 함수가 같을 때, 복소수가 서로 같을 때, 이런 것들. 아니면 무슨 넓이가 같을 때, 이런 거 다양하게 나오는데, 메인 내용은요,
무조건 두 종류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볼까요? 중1 때 우리 배운 처음 등식은 방정식에 대해서 많이 풀었었어요. 그렇죠? 항등식도 나오긴 했었는데 중1 때 거의 항등식이 사용이 안 됐었어요. 자, 그럼 방정식이 뭘까요? 방정식. 자, 방정식이라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 좀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친구들끼리 이제 나눠서 돈을 낼 거 아니야. 그러면 방정식을 세워서 X값이 뭔지 한 명당 내야 될 돈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방정식은요, 우리가 이 식에 맞는 X값이 딱 몇 개로 제한이 돼 있어. 그래서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는 방정식이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이 되는 경우도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의 잘 안 쓰죠. 그래서 방정식은요, 참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거짓으로 만들 수 있고, 근데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해를 이제 방정식의 해라고 불렀었죠. 자, 그럼 지금 내용이 아니고요. 자, 그럼 방정식 말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항등식이었어요. 말 그대로 항상 항자 그리고 같을 등자 써서 얘는 항상 같은 등식이라고 해서 미지수에다가 어떤 수를 넣던지 얘는 항상 참이 되는 애죠. 항상 참. 그래서 항등식을 거짓으로 만들고 싶어. 불가능해요. 그죠? 뭔가 제한이 많죠.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참인 등식이다. 아시겠죠? 이건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배울 거예요. 이제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자, 항등식의 표현법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 셀에 나와 있긴 한데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항등식의 표현 방법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든 x에 대해 항상 참 또는 성립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거든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참이라는 얘기니까 항등식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표현 방법은요, 얘는 임의의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 또는 항상 참이다. 네, 세 번째는 x에 관계없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다, 항상 성립한다. 네 번째, 어떤 x에 대해서라도 다 비슷한 말이죠. 대해서도 항상 참이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다 보시면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다. 임의의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랜덤이야, 랜덤. 마구잡이에 x를 집어넣어도 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임의의라는 뜻이 좀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약간 이런 뜻이야. 본인 이제 개인의 취향대로 뭐 x를 넣었을 때 참이다. 다 같은 뉘앙스죠. 자, 근데 상등식의 항등식의 표현 방법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요, 플러스로 써보세요. 추가로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일 때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검산식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겨야 돼. 그리고 곱셈 공식 있죠. 자, 곱셈 공식 보면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전개한 식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랑 같잖아요. 그럼 얘는요, 그냥 얘를 풀어서 이렇게 쓴 거라고 하지만, 얘 알고 보면 항등식이죠. 이해됐어요? 왜냐면 좌변 전개해서 풀면요, 얘랑 아예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좌변이랑 우변이 같은 이제 등식이 있죠. 그러면 얘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없어도요, 좌변, 우변 모양이 아예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이럴 때 얘는 항등식에 우리가 판단하고 사용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요, 진짜 어려운 건 이거예요. 항등식에 대해서. 그냥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얘는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변에 어떤 식이 있고요, 우변에 어떤 식이 있어요. 이 표현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뭐 fx나 gx 이렇게 놓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x에 대한 복잡한 식을 놓을 수도 있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등식 딱 적어놓고 야, 그냥 이거야 라고 표현하고 거기에다가 x 값을 묻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선생님이 정리한 게 표현 방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수능에서는요, 단순히 등식 딱 던져주고 그냥 이거라고 놓고 우리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아마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예 본 적 없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의 없어요. 수능에서는요, 무조건 항등식에 대한 표현 방법을 이 5개 중에서 무조건 1개는 줘요. 근데 내신 있죠. 내신이나 보통 문제집 같은 거 볼 때요, 그냥 등식 딱 던져주고 그냥 풀어. 그냥 뭐뭐이다 단순 정의해놔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항등식인 경우는 또 아닌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요, 등식 그냥 던져주고 얘가 그냥 성립한다, 그냥 얘이다, 얘일 때 x값을 안 물어보고 다른 걸 물어봐. 뭐 a값이나 b값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그럴 때는요, 항등식이구나 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구분 딱히 지을 필요 없이요, 그냥 쓱 풀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우리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혹시 궁금한 거 아직 없죠? 그래서 항등식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우리 복습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요, 결국에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항등식을 푸는 방법 2가지가 있었죠. 항등식 풀 때 접근하는 거 어떻게 있었죠? 항등식은 결론은요, 이거는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결론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해도 등식이 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x에다가 내가 원하는 수치를 마음대로 대입하는 방법으로 푼다. 그래서 수치 대입법이라고 있었죠. 2번째는요, 얘가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좌변과 우변을 정리했을 때 같은 차수의 항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끼리 같아야 된다. 개수 비교법에 2개를 썼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예시를 딱 들 필요는 없고요. 문제 풀면서 같이 해보고요. 그래서 문제 이제 이름만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오시면 돼요. 상등식은 2가지로만 접근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등식은 어차피 유형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항등식은 이게 끝이고요. 자, 2번째 한번 적어볼게요. 나머지 정리. 자, 우리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우리 정리자가 붙었어요. 정리자가 왜 붙는다 했었죠? 그냥 좀 수업해봤던 사람은 좀 알 텐데, 정리가 왜 붙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 배웠었죠? 피타고라스 정리 왜 정리자가 붙었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가 정리를 왜 해요? 정리하는 이유는요, 깨끗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사용할 때 좀 빨리 찾아서 쓰려고 정리하는 게 원래 제일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도서관 생각해보면 돼요. 도서관 요즘 가시나요? 학교 도서관 가요? 가서 막 책 빌리잖아요. 그러면 책을 일단 찾는 데만 해도 오래 걸려요. 천국이요 딱 보고 어디 코너 가가지고 거기서 딱 책 보고서 맞는 거 찾으면 검색해서 그 기호 따라가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찾는 편이야. 왜냐면 책을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냥 다 뒤집어 넣어서 이제 사용하고 막 집어 던져놓고 딱 이렇게 쌓아놨어. 그럼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게 거의 하늘에 사막에서 바늘찾기야. 거의 책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서가 걔를 다 정리해 놓는단 말이야. 미리 기호에 따라서 코너에 따라서 딱 이제 라벨에 따라서 딱 정리를 해놔요. 그럼 이 검색만 해서 빨리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서가 정리하는 이유가 다음에 빨리 쓰려고 하는 거야. 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정리라고 하면요, 사실 뭐 정리는 우리가 되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죠. 뭐 공식 같은 경우, 공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이제 기본이 다른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 적용이 되는 공식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야. 누가? 피타고라스가.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직각삼각형 찾을 때 얘 길이가 3이고요. 얘가 4고 얘 빗변의 길이를 찾으래.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쓰면요, 얘 뭐 직각삼각형 여러 개 이어 붙이고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뭐 사각형 그리고 뭐 하고 뭐 유클리드 방법 해가지고 그렇게 x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도 피타고라스가 야 그냥 그거 하지 말고 내가 그거 다 해서 정리했어. 그래서 이렇게 공식 쓰면 너네 x값 금방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정리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다음에 빨리 써. 너네 직각삼각형 빗변 많이 쓸 거 아니야. 내가 정리해놨어. 그래서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요,
나머지 정리도요, 나머지 좀 빨리 찾아라.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애야. 그리고 인수 정리도요, 인수 빨리 찾아. 이런 의미에서 정리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나머지는 분명히 나눗셈이랑 관련돼 있어요. 맞죠? 나눗셈을 직접 해서 우리 나머지가 몇인지 찾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적지 마세요. 나누기 했을 때 직접 나누기 있었죠. 직접 나누기. 두 번째는 조립제법. 얘도 나머지 찾을 수 있죠. 대신 1차식을 나눌 때만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뭐였죠? 항등식의 변형. 즉 검산식 변형하는 거 있었죠. 처음에 주어진 검산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켜서 나머지 찾고 목 찾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근데요, 얘 세 개는요, 목도 찾을 수 있고요, 나머지도 찾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게 또 있어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면요, 얘는 몫은 못 찾아. 근데 대신에 나머지는 되게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세 개를 하면요, 직접 나눠야 되고 조립제법도 쓰고 조립해야 되고 항등식 또 이거 적어놓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 나머지만 찾을 때 오래 걸려. 근데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요, 나머지만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는 애들이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좀 적어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느껴봤으니까. 자, 나머지 좀 여기까지 썼죠. 자, 우리 px가 다항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항식 좀 생략하고요. 자, 그럼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우리 r이라고 약속해보죠. 자, x 빼기 알파가 1차식이니까요. 나머지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상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검산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검산식 표현 이쁘게 한번 해보세요. 자, px라는 애가 나눠지는 식이고요. 나누는 식은 x 빼기 알파예요. 그리고 몫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모르겠으니까 qx라고 보통 놓고요. 그때 나머지가 r이니까 마지막에 얘는 검산식 썼을 때 맨 마지막에 더해줘야 돼요. 맞죠? 자, 그럼 얘는 무슨 등식이죠? 우리 방금 배웠죠. 얘는 제대로 계산했다고 하면 좌변과 우변 모양이 아예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검산식은 무조건 항등식이에요. 자, 그럼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모양이 똑같아서 x자리에 내가 아무거나 숫자 대입해도 되죠. 근데 뭐 대입하고 싶어요? 우린 나머지 r 찾아야 돼요. 양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얘가 0으로 바뀌죠. 그럼 qx는 어차피 모르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 qx랑 같이 없어지고 r만 딱 남죠. 그래서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얘는 좌변은 p 알파가 되고요. 우변은 얘가 없어지고 r만 딱 남아요. 그래서 마침 나머지만 딱 바로 구했죠. 그래서 얘가 나머지 정리야. 자, 대신에 한계가 있어요. 자, 나머지 정리는요, 나머지를 바로 찾는 게 목적인데, 그때 우리가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걔는 미지수가 여러 개가 나와. 그래서 바로는 못 찾아.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쓸 때는요,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1차식이. 조립제법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 주어진 나누는 식 x-알파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 그 계산 결과가 나머지가 나와요. 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한글로 이제 글씨로 한번 써볼게요. 자, 나누는 식이 나누는 식 x-알파 봅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나중에는 이걸 딱 볼 필요는 없고 이거 이해해보고요. 결국에는 이 항등식만 머릿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x자리에다 알파를 넣어버리면 그냥 나머지가 나온다. 그렇죠. 뭔가 길긴 했지만 결론은 하나야. 나머지 빨리 찾으래. 그럼 어떻게 찾아?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그냥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계산 결과가 나머지야. 나눗셈 안 해도 나머지가 나왔어. 그래서 나머지 빨리 찾았네. 그게 나머지 정리예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수 정리. 여기까지 한번 써보세요. 자, 인수 정리는요, 사실 나머지 정리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야.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정리는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 똑같이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데 나누어 떨어진 거야. 즉 R이 나머지가 0인 거죠. 야, 근데 우리 나머지 정리 수학자들이 써보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나누어 떨어질 때는 더해지는 게 없어요. 더해지는 게 없어서 자,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요, 검산식 썼을 때 뒤에 더해지는 게 없죠. 이거를 봤더니 px라는 애가 인수분해가 돼버렸어. 맞죠? 더해진 게 없어. 다 고백꼴로만 바뀌었잖아. 인수분해가 돼버렸네. 인수분해 돼버렸어. 인수분해 됐네. 됐죠? 그러면 x-알파는요, px의 인수죠. 끝이야. 끝인 거야. 이게 더 쉽죠. 그래서 얘는 x-알파는 px의 인수야. 자, 얘는요, 그래서 이것도 쓸 필요 없어. 그냥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px는 x-알파가 인수구나. 그게 끝이에요. 인수 정리 훨씬 더 빠르죠. 인수 금방 찾은 거지.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그럼 걔는요, 이제 인수 정리에 관한 거야. 그래서 인수 정리는 우리가 나머지가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립제법 쓸 때 우리 나머지가 0인 거 먼저 만들었었죠. 여기 먼저 채웠잖아. 그래서 이 값을 찾아서 x값을 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인수 정리랑 관련이 돼 있다는 거야. 잘 몰라도 돼요. 괜히 헷갈리지 마세요. 필요 없어. 자, 그럼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제 인수 정리 세트가 이거예요. 자, 적어보세요. 자, 일단 1번 보시면요, 위에 거 그냥 갖다 적은 거예요. 자,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그럼 x-알파는 인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위에 있는 정보로요, 우리 항등식 써놨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 다시 떠올려봐. 자, 나머지 정리 떠올려 보시면은, 자, 얘가 0이 되는 x값을 양변에다 x에다 대입해. 그럼 남는 게 뭐가 돼요? 나머지가 0인 거죠. 그럼 나머지 정리랑 똑같이 생각했을 때 알파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p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나머지가 지금은 몇인 거야? 무조건 얘는 0인 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뜻은 나머지가 없다. 0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 썼을 때도 여기 나머지 자리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0인 거야. 나머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정리랑 똑같이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론. p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얘네가 세 개가 전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이랑 다시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조립제법은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조립제법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0으로 만드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요. 인수정리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도 있는데요. 굳이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이 세 개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별표 좀 쳐놓을까요? 이 세 개만 기억해 놔도요. 인수정리랑 관련돼 있다. 그럼 인수로 갖는다. 이게 결론이 돼요. 자, 그럼 딱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인수정리랑 관련돼 있네요. 자, 우리 나머지 정리는요,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됐었죠? 근데 인수정리는요, 뭐든지 가능해. 해보세요. 하나만 더 적어보면, px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요, 얘 전체가 인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상관없어. 차수에 상관없이 나누어 떨어뜨린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인수가 된다. 즉, 약수가 된다는 얘기야. 자, 인수가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수. 됐죠? 오늘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항등식 배웠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항등식은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일단 항등식인지 눈치채셔야 되고요. 첫 번째 수치 대입법 그리고 개수 비교법 쓰면 됐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요, 나머지를 빨리 찾는 방법인데요.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쓰는 거고, 그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그게 뭐다? 나머지가 나온다. 나머지 정리다. 나머지 정리는요, 보통 이제 깊게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 힌트만 주고 사라지는 애들이 나머지 정리야. 그 다음에 인수 정리는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세 가지 꼭 기억하죠. 나머지가 0인 상태, 그리고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인 거야. 근데 이거는 또 1차식이기 때문에 되는 거겠죠. 네, 세 번째는요, 인수로 갖는다. 대놓고 나와 있으면 그냥 인수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얘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념은 이 정도만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볼게요. 네, 쉬세요.